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정의로운 정의쌤 네, 저스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을 발견하는 열쇠 몽키쌤입니다. 저스티스, 오늘 기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오늘 기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냐하면요, 네, 오늘 저희 졸업한 제자 한 명이 학교에 왔다 네, 갔어요. 와우.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여름방학 맞이해서 교육봉사 음, 활동을 떠나는데 거기 팀장을 맡았대요. 와, 그러면서 팀장이요? 네, 네, 이것저것 뭐 기획하고 활동 준비하는데 저한테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뭐 네,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거는 마지막에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네. 선생님,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 학교라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네.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추진력들, 기획력들이 자기 지금 대학 생활에 너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찌나 와, 뿌듯하던지. 네. 그 학생이 이야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는 정의쌤이 있으셨네요. 뭐 그렇다고 그건 아니고요. 네. 네. 유네스코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뭔가를 스스로 기획하고 탐구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변화의 시작을 학생들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유네스코 학교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고고싱! 네, 유네스코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배움과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네. 중에서도 자동, 진봉, 이 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동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관심이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정희쌤네 학교 동아리가 되게 유명하던데요. 아, 선생님 유네스코 동아리 맞지 않으셨나요? 당연하죠. 제 네.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 요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머리도 네. 네, 요정 같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 네,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청소년 레인보우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게 2020년에는 한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기념해서 평화 프로젝트라고 이 명칭이 변경되기도 했는데요. 네, 인권, 평화, 환경, 다문화, 세계화, 경제정의, 지역고유 문화 이렇게 다양한 7가지 다채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그 해의 트렌드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고 그 세부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네,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의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네, 처음에는 굉장히 두서없이 막 진행을 하는 것 네, 네. 같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브레인스토밍을 막 거치더니 서로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드백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직접 기획부터 예산안, 운영 방안까지 정하는 모습에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뭔가 직접 기획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어떤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까지 이 음,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해준다는 거죠. 와우.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사진들을 조금 네네. 가져왔는데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네, 네. 저기 지금 남학생이 뭐 이렇게 재봉틀로 뭐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게 네. 뭐냐면 저희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 진행하고 나면 버려지는 현수막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것들을 다시 가방으로 만드는 작업인데 아. 일일이 손바느질 하기가 힘들어서 유네스코 아. 예산으로 재봉틀을 아. 사서 지금 미싱 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요. 그래요? 네. 그럼 버려지는 그 폐 쓰레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쓰레기들이 뭔가 가치로운 물건으로 다시 탄생이 되는 거네요? 네, 업사이클링이 아. 되겠죠? 네네. 그리고 선생님 저거는 코끼리 똥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눈이 정확하시다. 저 네네네. 코끼리가 똥 싸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어.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 지역에는 완전 네네. 거대한 코끼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배설물들이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초식 동물인 음. 코끼리의 그 음. 배설물에는 음. 굉장히 많은 섬유질이 들어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깨끗한 위생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종이로 재탄생을 시킬 수가 아. 있다는 건데 그 네. 과정을 저렇게 학생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행사에 음. 참여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종이로 아. 만든 이제 노트를 이렇게 아.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을 들고 있는 저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본인들이 음. 코끼리똥 종이라는 주제를 딱 정한 이후에 저게 아.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를 하고 어떻게 그렇죠, 하면 그렇죠. 친구들이 좀 그렇죠, 쉽게 그렇죠. 알 수 있을까를 저렇게 네. 마치 초등학생처럼 그림을 아. 그려서 설명을 네. 해주더라고요. 확실히 잘 모르는 친구들도 이해가 좀 빨리 되겠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음.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를 네네.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동아리 유네스코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아이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참여한 학생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지금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 어떤 음.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은 물론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우리들이 직접 해냈다. 라는 네. 성취감을 네. 얻게 되는 게 가장 큰 어떤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우.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유네스코 학교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매해마다 이런 활동들을 모아서 책자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선생님 그 책자 매년 받으시죠? 네네네. 저도 그 책자 보면서 아이디어를 네. 굉장히 많이 얻고 네. 실제로 학생들도 그 책자를 보고 참고를 하라라고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네. 매년 그 보고서 책자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 계기에 정희쌤네 학교에서 했던 그 코끼리똥? 네. 네, 노트 만드는 걸 한번 운영해 보고 싶네요. 네, 선생님들도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면서 엄청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품위기한 너무 자주 올려야 된다는 점. 네. 저 행정실 네네네. 물품 구매 담당쌤이랑 절친됐어요. 아, 네, 사실 농담이고요. 네네.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좀 좋은 저한테요? 팁을 얻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이제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교내에는 유네스코 동아리 말고도 수학, 과학, 뭐 아, 예술, 방송 그렇죠. 다양한 동아리들이 네네. 많은데 저는 저 유네스코 요정으로서 유네스코의 정신 이런 스피릿을 여러 학생들한테 전파를 하고 싶어서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 활동하는 동아리들이랑 협업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잡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네. 서로가 각자의 어떤 아. 의견만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의견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 좀 네. 팁 좀 주세요. 유네스코 요정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오니까 제가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긴장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뭐 특별하게 정도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저는 공청회를 개최해요. 공청회. 네. 공청회를 개최해서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주제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를 연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주도가 되는 학생이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그걸 듣는 친구들이 자기가 예상하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어떨까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그 주체가 되는 팀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그 팀이나 개인이 그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멤버로 참여하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학생회 또는 뭐 어떤 다른 또 무슨 자율 동아리라든가 이런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이 같이 연대해서 무엇인가를 같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very 오, good. 선생님, 해석이. 저 당장 네, 다음 너무 학기에 좋습니다. 공청회 바로 실천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네. 이제 세계시민교육이나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항상 네. 처음에는 항상 지구 반대편의 이슈들 그리고 뭔가 늘 세계적인 이슈들에만 네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어떤 말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네, 어떤 제가 말인가요?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발음이 조금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바로 네. Think Globally.
오, 네, 근데 알겠습니다. act locally. 아, 네, 네, 만약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좀 네. 달리하게 네, 되었어요. 잠깐만요, 선생님. 네. 네, 지금 영어로 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를 또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다시 말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 제 말이 맞죠? 딩동댕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지구 반대편의 먼 곳보다는 그렇죠. 가까운 곳부터 생각을 하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음, 생활하는 공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와 학교. 가정 그리고 우리 음, 마을에서 네.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해보는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네. 앞선 동아리 활동과는 조금 다른 게 음, 레인보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을 했다면 이 네. 프로그램은 누구나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나의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저희도 비슷한 뭐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유네스코 학교라면 거의 좀 약간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좀 전에 했던 그 레인보우 프로젝트하고의 차별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아까 레인보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가 중심이 돼서 뭔가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것을 전 교생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맞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동아리가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친구들 개인이 2명 내지 4명이 모여서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딩동댕 네. 정답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네. 명에서 4명 서로 진로가 비슷한 학생들끼리 그렇죠. 팀을 이루는 게 네, 굉장히 네, 네. 좋더라고요. 네, 네. 이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음. 이에 관련된 솔루션을 찾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네. 이것을 많은 곳에 퍼뜨리는 이런 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교과를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과를 배우면서 학습한 내용들을 그 내용들과 그다음에 독서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습득한 지식들을 연결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과 심화 학습도 되고 마찬가지 탐구 능력도 함께 향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와우, 이렇게 액션으로다가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과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진행할 때는 걱정이 네네. 정말 많았어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네네.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문득 생각나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요거를 경험하는 첫 해인 학생들이 음.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고 어떤 대안이 필요하고 라고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은 저희 관할 구청에서 그 교육부 장관과의 네네네. 간담회 자리가 생긴 와우.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가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님께 직접. 네. 그래서 와, 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막 네. 그랬는데 또 하나 걱정됐던 거는 사실 이렇게 학생들이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대안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육 과정이 바뀌기는 쉽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네.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변화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애들이 저를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네.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위로해 줬어요?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아. 언제가 됐던 우리 후배들은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와, 선생님 엄청 뿌듯하셨겠어요. 네, 저 그날 집에 가서 진짜 눈물 한 바가지 흘렸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학생들뿐만 네, 아니라 네. 교사도 함께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어떤 이제 문제를 불편하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해 가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겠어요, 선생님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울시 인권조례랑 교내 학생생활지도 네네. 규정을 비교하기도 하고 우리 학교 네.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네네. 어린이 보호구역에 네. 그 잘
그 관리가 되어 있지 네. 않다라는 거를 관할구청에 민원을 아, 넣으면서 네. 이런 어떤 하나의 정책들이 네, 네.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어떤 음. 사람들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를 몸소 느끼다 오, 보니까 우리가 네. 살아가는 사회 그리고 세상에 음.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공부할 수 없는 그렇죠. 것들을 네. 배우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역시 유네스코 요정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곧 우리 마을이 곧 우리 학교다, 배움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기적인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도 깨우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혹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좀 받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네, 받았습니다. 네, 저희 관할 지자체가 네, 혁신교육직으로 이제 네, 지정이 네. 되어 있어서요. 학교별로 예산도 지원해주고 만약에 음, 필요하면 관련 마을 강사라고 불리는 전문 인력도 투입을 아,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는 조금 그렇죠. 여유롭게 여유 있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재봉틀을 이렇게 예산으로 구입하셨다는 말씀을 듣고서 네. 어떤 예산이 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나 하고 궁금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또 하나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있어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또 요 얘기를 지금 막 하려고 네네. 했는데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네네. 가장 많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선생님? 네, 저 같은 담임 교사겠죠. 네. 그래서 담임 네. 교사들 담임과 그다음에 음. 학급에서 할 수 있는 학급 특색 활동을 네. 세계 시민 교육으로 한번 꾸려보았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급 특색 활동을 이 세계 시민 교육과 잘 접목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연간 계획을 학생들과 네, 좀 네, 꾸려보았거든요. 네. 3월 초에 OT를 진행을 하고요. SDGs의 17개 목표를 저는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나의 하루에서 찾아본 SDGs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전 세계적으로 얼스아워라고 네, 해서 네, 왜 네. 불끄기 네, 행사가 불끄기. 진행이 네, 네. 되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4월에는 중간고사 때문에 사실 네, 네. 많은 활동을 못 하고요. 네. 5월에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5월에는 또 세계 물의 날도 있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물 뚫어가는 길 봉사활동을 하면서 네. SDGs 6번 목표를 네. 같이 한번 체험해 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진로가 중요한 학생들이잖아요. 네, 네.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 진로와 SDGs를 연계시켜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학을 앞두고 있는 7월에는 업사이클링 주간을 만들어서 버려진 천으로 부채 만들고 네. 뭐 가방 만드는 이런 활동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이런 많은 활동들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와, 학생들에게 놀라운 항상 거네요. 귀를 열고 네.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를 받으면 네네. 이것저것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7월에 뭐 하면 좋을까라고 네네. 얘기했더니 더우니까 부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2학기로 넘어가서 9월에는 네. 학생들이 이제 내가 나중에 일하는 그런 일터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라는 네. 거를 한번 존중받는 일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학급별로 옛날 말로 소풍이죠. 네네. 학급별로 이렇게 특색 있는 문화체험의 날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적정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과 협업을 해서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급훈 얘기한 게 사실 요거 자랑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네. 갑자기 저희 반 그 반장 학생이 네. 손을 들더니 선생님 저희 이번 달에 법무부에서 주최하는 급훈 공모전에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냐 했더니 우리 반 급훈과 학급 구성원이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 이제 상품을 주는 그런 거였는데 저희가 무려 4등을 전국에서 4등을 해서 반 전체에 짜장면, 짬뽕, 탕수육 파티를 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도 학생이 되어서 정희샘 반이 되고 싶은데요.
오신다면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학급 특색 활동을 어떤 세계 시민 교육과 접목시키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네. 생기부 기재나 뭐 아, 여러 가지 풍성한 그렇죠. 생기부를 기록을 해줄 수 그렇죠. 있다는 게 네네. 굉장히 좋기도 한데요. 네, 가장 좋았던 거는 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그렇죠. 가치를 알릴 수 네네. 있다는 점, 그게 네,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시민 교육에서는 배려, 네. 그리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여러 명이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네. 생활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우리 학급을 이끌어 나가는 음. 배려심이 깊은 학생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가장 건강하고 그다음에 즐거운 학교 생활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요정쌤이라는 별명이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유네스코 요정이라고요. 네네. 네,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많은 또 다른 반, 그 선생님네 반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선생님 반 학생이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별로 그렇진 않은데 그냥 저는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네네. 그래, 지금은 모를 수도 있어. 네. 지금은 학생들이 이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긴 하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그, SDGs를 네네.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음. 졸업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신념까지 있는 정의로운 선생님이시네요. 네, 저스티스 쌤, 네. 혹시 뭐 휴가 계획이라든가 뭐 방학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있죠. 저는 네. 매년 방학 때마다 네.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거든요. 아, 그 특별한 여행 너무 궁금한데요?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아, 바로 그래요? 공정 여행이라는 걸 떠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려 네. 2019년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 교육 ESD 인증을 받은 바로 저희 아. 학교만의 특색 있는 공정 여행이 있습니다. 인증받기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궁금하시죠? 네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테마가 있는 지속 가능한 여행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행지에 대해서 더 알고 떠나고 여행을 그렇죠. 통해 여행자와 현지인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고 또 현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색다른 테마가 있는 지속 가능한 여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희 학교에서 수학 여행도 있고요. 그리고 테마가 있는 뭐 학급 수련회 같은 것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정 여행도 혹시 그거의 일환인가요? 아, 사실 수학여행을 대체하는 네.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아, 못했는데 네네. 저의 어떤 큰 바람이기도 한데요. 네네네. 저희는 40명의 학생을 선발을 해서 네. 사전, 사후 교육을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주인공은 바로 학생들이 되는데요. 이 네. 공정여행 기획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의 테마와 주제는 무엇이 될까?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 이 여행에 맞는 로고는 어떤 거 있을까?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또 이런 것들을 기획하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또한 학부모님들과도 네네네.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요. 그래서 밴드를 운영을 해서 바로바로 실시간 상황을 보고하면서 네네.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떠나는 지역의 네네. 민관 학과도 굉장히 긴밀한 그런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공중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생들이 기획은 하긴 하지만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문화라든가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실제로 궁금하네요. 2019년은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3.1운동이 일어난 지 네네.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굉장히 네. 의미가 있는 해였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우리 올해 100주년인데 10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거 좋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활동을 꾸려나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던 활발하게 일어났던 어떤 지역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그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숙소에서 우리가 숙소를 네네. 이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음. 재해석하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아. 보자라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단체 활동이 전면 금지된 해가 저희가 또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해에는 공정여행 배움터라는 거를 열어서 학생들이 아. 본인 진로에 맞게 음. 흥미에 맞게 음. 여행을 계획하고 그 음. 여행에서 공정여행의 요소들을 실천할 수 있게끔 변경해서 한번 시도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미리 사전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간단한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아이들이 찾아온다거나 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은데 그 과정은 굉장히 좀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지금 ESD 인증을 이제 받은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ESD 인증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받는 과정을 떠나서 그 ESD 인증이라는 게 뭔지 선생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음. 다양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사례를 발굴해서 인증하는 유네스코 음.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라는 것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17개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라고 불리죠. 네. 그것과 연계된 주제의 사업, 행사, 축제, 기타 활동 등을 1년 이상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한 국내 정부, 지자체, 학교, 그다음에 민간 기업 같은 것들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 시민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SDGs가 17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착안해서 반별로 SDGs를 선정해서 세부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장려했어요. 이를테면 저희 반은 6번 식수를 선정해서 점심시간에는 양치컵 사용하기, 또 물 들어가는 길 활동, 1인 1텀블러 사용하기 목표를 선정했어요. 동아리 차원에서는 각 반 특파원 교육,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전달하고 또 22반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현황판 운영, 목표 실천 장려, 활동 결과 공유 등을 진행했어요. 반응이 뜨거워서 SDGs를 종료한 2030년까지 매년 진행할 예정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연간 활동 끝난 후에 학기 말에는 1년간 우리가 SDGs 목표 실천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 발자취를 기록해 두었잖아요. 저 그거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는 지난 여름에 진행되었던 교내 환경 페스티벌이요. 각 반별 SDGs 목표 맞추기, 폐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 증정, 플라스틱 없는 물병 5호 만들기, 코끼리똥 종이 공책 만들기 등을 진행했어요. 특히 폐현수막으로 에코백을 만들 때는 재봉틀까지 사서 열심히 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유네스코를 통해 성장한 점이 있다면? 학생들이 주인이 되어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점이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왜 이것이 불편하고 왜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내고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학교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라는 생각에 학교 생활도 즐거워지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가지 개별 목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SDGs가 품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지속 가능 발전의 가치를 알리고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목표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지속 가능한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고요. 유네스코와 세계 시민교육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 텐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급에서도 테마에 맞게 월별로 진행하는 세계 시민교육 덕분에 친구들과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다른 유네스코 학교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런 건 대본에 없었는데, 다른 유네스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어떤 지속가능 사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유네스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를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어떤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게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는 점이에요. 저희도 유네스코 활동을 하면서 직접 일을 계획해보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람을 얻었듯이 다른 학교 학생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열정 넘치는 정의로운 저스티스 쌤과 함께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유네스코 학교의 어떤 사업들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보너스가 있어요. 네, 어떤 그 보너스가 보너스는 있을까요? 바로 교사도 함께 성장하는 아, 시간이 된다라는 네. 게 아닌가 참 싶습니다. 겸손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유네스코 학교는 자율 진로 봉사 동아리 등 창체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교육 활동에 어떤 전반적인 지향점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21세기 미래 사회를 이끌어날 주역들인 우리 학생들이 이 더불어가는 세상에 어떤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네. 자라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네. 오늘 이렇게 몽키쌤과 함께 네. 이렇게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유네스코 학교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네. 몽키쌤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마치는데 네. 이렇게 그냥 마치기 좀 아쉬우니까 네. 저희만의 네네네. 구호를 한번 외쳐보는 거 어떨까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까 네, 제가 먼저. 네, 그 학생이 선생님을 위로할 때 했던 그 로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선생님들도 다 같이 참여해 주세요. 네.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학교와 세계시민 교육의 어벤져스 몽키쌤 김영미였습니다. 정의로운 정의쌤 저스티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